그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할까? 끈기와 재능이 충분할까? 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빠르게 실패하기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크럼볼츠 그리고 라이언 바비노가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서 여러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호기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짜집기 하듯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스스로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스스로는 참 호기심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관심이 정말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정말 미친 듯이 파고드는 그런 집중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호기심이 진짜 뭔가 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좀 즐겁게 사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24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좀 띄엄띄엄 오늘은 읽어보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즐긴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찔러보며 끊임없이 질문한다.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 그렇게 세상을 배워간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앞서 스스로 충족할 능력이 되는지,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로에 필요한지 묻지 않는다. 단지 호기심을 행동에 옮길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뿐이다. 하지만 자라면서 이런 태도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대신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말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렇다 보니 능숙하게 할 수 없는 일 따위에 나서지 않는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뭔가 크게 잘못한 일로 핀잔을 듣는다. 괜히 나섰다가 질타만 받는 일이 생기곤 하니 좀처럼 많은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교육적 환경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나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불러오며 호기심을 의도적으로 꺾거나 오지랖 넓은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게 만든다. 많은 학부모 역시 자녀들이 예술이나 음악, 문학과 같은 비실용적인 전공 선택을 가로막는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학생들은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들은 배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배운 생각들이 이렇다 보니 성인이 된 후에 호기심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것은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인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나와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일일까? 만약 한다면 잘 할 수 있을까? 등 끝없는 의구심이 담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호기심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특히 더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서 이제 주요 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게 참 슬픕니다. 이 호기심을 죽이는 질문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호기심을 평소에 좀 죽이고 있었던 거는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시도해보라. 왜 꼭 잘해야 하는가? 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자. 스스로의 만족과 성장이 바로 코앞에 있지 않은가? 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할까? 어떤 일을 좋아한다면 시간을 잡아먹은 중요하지 않은 활동을 스스로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질에 겁먹을 것 없다. 그 일을 할 끈기와 재능이 충분한가?
그 일을 시도한 후에 예상 밖의 끈기와 재능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재능까지 더해져 발전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정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의 다른 영역이 방해받는 건 아닐까?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리 없다. 걱정은 덮어두라.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닐까? 정말 열정을 느낀 일을 찾으면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 또는 불필요한 것들에 사용하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말이다. 만약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흥미와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많다.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이면 좀 어떤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 일을 하면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질까? 그 일로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나 좀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삶을 바꿀 만큼 이득이 되는 일이 언제나 어디서 일어날지는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어차피 미리 알 수 없는 일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때를 기다릴 뿐. 여기 금방 읽어드렸던 이 7가지 질문 중에 평소에 자주 하시던 게 있나요? 그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할까? 끈기와 재능이 충분할까? 헌신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닐까?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질까? 대부분의 분들이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기 전에 뭔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생겼더라도 그것을 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생각들을 다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호기심을 죽이는 질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단순해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잘할 수 있을까? 충분할까? 내가 재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해봐야겠거든요. 저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좀 단순한 편이죠. 근데 그 단순함이 좀 뭔가를 더 많이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혜택을 보게 해주는, 어떨 때는 생각이 좀 없는 게 무모하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없는 게, 그리고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봐야겠다라고 도전을 하는 자세가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을 죽이는 질문,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생겼다라고 할 때, 어떤 관심사가 오랜만에 생겼다, 읽고 싶은 책이 생겼다, 내가 서핑을 해보고 싶어졌다, 뭐 어떤 액티비티한 행동을 하고 싶어졌다, 혹은 어떤 모임에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일단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너무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정말 하고 싶어졌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나 이거 지금 해도 괜찮을까? 지금 하기에 좀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몰래 먼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몰래 시도를 했으니까 좀 실패하면 어때?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잘 됐어. 그럼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재능이 있더라 라면서 좀 자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혹여라도 잘 안 됐고 내가 재능이 없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으면 또 어때요? 내가 이 부분에 도전을 해봤는데 정말 재능이 없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치가 또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요런 부분에는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다음에는 어떤 분야를 좀 더 잘 살려서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없이 결과가 어쨌든 상관없이 배울 점도 있고 스스로에게 성장이 되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지금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이렇게 둘러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뭐가 됐든 남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돈벌이가 안 될 수는 있어. 근데 나중에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의 바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던 게 되더라. 아니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나처럼 이런 부분에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되기도 하더라. 그러면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뭐라도 도전을 해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나이대에 맞춰서 20대에는 이걸 해야 되고 30대에는 이걸 해야 되고 40대에는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 루트가 있어서, 뭐 사실 루트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떤 루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호기심이 오랜만에 생겼는데도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 80살까지도 사는 거고 90살까지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20살, 30살 밖에 되지 않았다면 진짜 극히 일부분을 산 것뿐이고, 그리고 80까지 가지 않고 만약에 당장 한 달 뒤에 죽어. 그러면 더 뭔가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의 신경을 너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호기심을 좀 더 잘 살리고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일들 목록 만들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있는 거는 외국어 배우기, 태극권 배우기, 나만의 와인 만들기. 나만의 와인 만드는 거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인은 못 먹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그리고 피아노 연주하기, 명상 클래스 가기, 외국에서 살아보기, 전국 투어 하기. 외국에서 살아보기랑 전국 투어 하기는 저도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참여하기, 배낭여행 가기, 연극 동호회에 참가해서 공연해보기, 그리고 어린이 스포츠팀 코치 맡기, 제빵사 되기, 유럽으로 자전거 여행 가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보드게임 만들기, 넓은 장미 정원 가꾸기, 동화 창작하기, 살사 댄스 하기, 이렇게 예가 있는데, 위시리스트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목록 만들기 오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버킷리스트보다 조금 더 가볍게 가벼운 느낌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라는 거요. 저는 예전에 막 영화 보는 거, 지금처럼 막 극장 표가 되게 비싸지 않을 때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극장에 있어 봐야겠다 이러면서 영화 표를 세 표를 연달아서 끊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영화 세 편 연달아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내용이 정리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연달아서 보다 보니까 뭔가 뒤죽박죽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영화를 세 편을 연달아 보시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와인 만들기를 보니까 향수 만들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어플 통해서 취향 기반 모임 어플에서 이런저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열려 있잖아요. 제가 문토라는 어플에서 이것저것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프립에서도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다른 어플들도 많이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목록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런 모임 어플에 들어가셔서 요새 어떤 모임이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런 모임은 또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참여해보고 싶은 모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스스로에게 이것저것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라면서 이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좀 내향적이지만 용기 내서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오늘 저녁에 당장 목록 만들어 보시면서 그 중에서 아, 이번 주말에는 뭘 해보지? 이렇게 또 한번 꼽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빴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이거에도 빠졌다가 저거에도 빠졌다가 하느라 좀 정신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좀 다채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고 파티를 즐기고 술을 좋아하고 뭐 이런 성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보고 저런 일에 관심을 가져보면서 그래도 막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채롭게 잘 지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요즘 힘들어하거나 재미가 없으신 분들,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좀 방황하시는 분들은 좀 호기심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 목록 만드는 일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호기심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호기심을 없애버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책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